여러분은 아이들 과일 썰어줄 때 도마를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마를 자세히 보는데 칼자국은 이미 수없이 나 있었고 김치 얼룩은 그대로 있고 거치대 밑에는 검은 물때가 있는 거 있죠? 그 순간 나는 매일 아이들 음식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아이 젖병은 열탕 소독하고 이유식 재료는 까다롭게 고르는데 정작 매일 칼이 닿고 음식이 올라가는 도마는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도마를 6번이나 바꿨습니다. 유명하다는 제품도 써봤고 후기가 좋은 제품도 써봤고 비싼 제품도 써봤습니다. 하지만 착색, 칼자국, 세척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거죠. 도마는 브랜드가 다가 아니라는 점을요. 기준 없이 사면 결국 또 바꾸게 됩니다. 아이가 먹는 음식은 신경 쓰면서 정작 그 음식이 가장 먼저 닿는 도마는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으셨나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마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도마를 6번 바꾸고 나서야 정리하게 된 기준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도마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예쁜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직접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둘째는 이유식 초기에 계란 알러지가 있어서 새로운 재료를 먹일 때마다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뿐 아니라 조리도구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도마를 바꿨지만 바꿔도 불편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치는 색뱀이 싫어서 종이 오일을 깔고 사용하고 생고기는 가위로 자르고 있더라고요. 도마를 사용하려고 샀는데 정작 도마를 믿고 쓰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마는 단순히 음식을 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이 가장 먼저 닿는 공간이라는 걸요. 도마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제품을 볼 때 습관이 하나 생겼거든요. 원재료를 확인하고 성분표를 보고 구매 후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직접 다녀보고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과 실제 리뷰도 한 달 넘게 살펴봤어요. 비교하면 할수록 제품마다 장점은 달라도 색배임, 칼자국, 세척과 관리 문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도마 카세트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도마를 6번 바꾼 이유도 결국 이 기준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기준은 의외로 도마나 칼이 아닙니다. 저는 도마 거치대와 칼 블럭부터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시트를 고를 때 칼이 잘 드는지 디자인이 예쁜지부터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하고 난 뒤를 먼저 생각해요. 후기들을 보다 보면 칼 블럭 안쪽을 씻을 수 없어 찝찝하다. 칼꽂이가 너무 가볍다. 도마를 포기해서 뒀더니 사이사이가 하나도 안 마르더라. 비슷한 불만이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잘 마르고 얼마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도마 거치대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바닥에 닿아 있으면 밑에 물기가 남기 쉽고 도마끼리 붙어 있으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도마 사이가 떨어져 있는지 바닥과 띄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칼블럭도 안쪽이 보여야 해요. 돌바지를 꺼내서 씻을 수 있는지 분리해서 닦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무게예요. 칼블럭이 너무 가벼우면 칼을 꽂거나 뺄 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칼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넘어지면 생각도 하기 싫네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물기가 남지 않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이브리드 위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도마로 모든 식재료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위생이라고 하면 항균인지 안전한 소재인지 열탕 소독이 되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도마를 계속 찾다 보니 같은 불만이 반복되더라고요. 칼집은 안 났는데 색배임이 너무 심해요. 김치 썰었더니 바로 물들었어요. 당근 썰고 나니 얼룩이 안 지워지네요. 처음에는 저도 색배임이 없는 도마를 찾았습니다. 계속 비교해보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하나의 도마로 전부 해결하라고 하면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아이가 먹는 과일이나 이유식을 준비한다면 교차 오염은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볼 때는 용도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녹색은 채소와 과일용, 회색은 생고기와 생선용, 빨간색은 김치용처럼 색만 봐도 바로 구분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용도별로 나눠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용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눠 쓰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 기준은 소재의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관련 후기를 보다 보니 비슷한 걱정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칼자국이 너무 잘 나요.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이 됩니다. 첫 칼질부터 기스가 장난 아니네요. 오히려 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칼을 사용하는데 칼자국이 전혀 안 나는 도마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칼자국이 아닌
그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칼자국 방지, 스크래치 방지를 이야기합니다. 광고와 달리 기대와 다르다는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결국 같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스가 생겼는데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음식이 닿아도 문제없는 건지 말이죠. 저는 안 긁히는 소재보다 긁혀도 안심할 수 있는 소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균 시험은 받았는지, 유해 물질 검사는 했는지, 안전관련 인증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도마는 한 번 사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고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세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칼자국보다 소재를 먼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실제 사용감입니다. 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도구입니다. 고기 손질할 때, 채소 썰 때, 과일 깎을 때까지요. 사용 후기를 보다 보면 결국 디자인보다 사용감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너무 가벼워요. 돈 조금 더 주고 좋은 제품 살 걸 그랬어요. 결국 중요한 건 사용감입니다. 둘째를 키울 때 손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도 꽤 오래 다녔고요. 그 이후로는 손목이 쉽게 저리니 자연스레 무거운 주방용품은 피하게 됐습니다. 칼을 볼 때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칼이 너무 가벼우면 손에 힘이 더 들어가고 반대로 너무 무거우면 손목에 부담이 옵니다. 집에 중식도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잘 썰리거든요. 그런데 무겁습니다. 몇 번만 사용해도 손목이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결국 남편만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무게보다 균형을 먼저 봅니다. 손에 쥐었을 때 자연스럽게 감기는지, 칼날에 힘이 잘 전달되는지, 오래 사용해도 부담이 적은지, 네 번째로 보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한가? 다섯 번째 기준은 정리와 보관입니다. 이걸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도마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사용하는 시간보다 보관하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저만 해도 가스레인지 옆에 조리용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도마를 어디에 둘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TPU 도마와 나무 도마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무 도마를 따로 둘 곳이 없어서 TPU 도마 거치대 위에 올려뒀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사이에 끼어있던 TPU 도마가 휘어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도마는 사용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관도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도마라도 둘 곳이 마땅치 않으면 결국 아무데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볼 때 주방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지, 사용 후 제자리에 두기 쉬운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오래 사용하는 제품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정리와 보관이 편한가? 그렇게 5가지 기준을 세우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브랜드를 먼저 봤는데 이번에는 기준부터 보게 됐습니다.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조리 깔끔 세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건 도마 구성이었어요. 제가 고른 건 TPU 도마 3장과 스텐도마 1장으로 구성된 김장 세트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과일과 채소, 생고기와 생선, 김치처럼 색배임이 있는 재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TPU 도마가 여러 장 들어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색상이 구분되어 있어서 용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편했거든요. 김치나 생선처럼 냄새와 색 배임이 신경 쓰이는 재료는 스텐도마를 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마로 모든 식재료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마음에 들었던 건 소재였습니다. 저는 칼자국보다 오래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TPU와 스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칼블럭도 좋았습니다. 옷만 닦는 구조가 아니라 상판과 물받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직접 세척할 수 있었고 사용 후 관리도 편했습니다. 칼은 도르코에서 제조했습니다. 원래 무거운 중식도를 사용했는데 손목 부담 때문에 점점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도 너무 무거우면 잘 안 쓰게 됩니다. 반면 이 칼은 살짝 묵직한 무게감이 있어서 힘을 덜 줘도 잘 썰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정리와 보관입니다. 저는 거치대가 있어서 도마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 도마끼리 간격도 유지됩니다. 사용하고 나면 제자리에 두기만 하면 되니 훨씬 편했습니다. 칼블럭도 크기가 크지 않아서 주방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엄청 특별한 기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음식을 준비할 때도 부담이 덜했고 사용하고 나서도 관리와 정리가 편했습니다. 제가 도마를 6번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제 첫 공구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한 달 넘게 비교한 뒤 정말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공구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마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품을 잘못 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 없이 샀던 게 문제였습니다. 왜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이게 제가 가장 후회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마는 한 번 사면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매일 사용하고 몇 년씩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도마를 사는 것보다 잘못 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먹는 음식을 신경 쓰면서 정작 도마는 한 번도 따져본 적 없으셨나요? 저도 도마를 6번 바꾸고 나서야 좋은 도마보다 기준이 먼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을 조금 더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도마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번 공고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딱 7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이번 최저가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만 적용됩니다. 공구가 끝나면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